나한테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피니시 모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탑에서 내가 좀 컨트롤해서 방향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최대한 손목을 유지하고 빵! 컨트롤을 해서 헤드의 움직임을, 헤드 각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스윙도 내가 꼭 해봐야 되는 스윙이고, 아, 아니다, 나는 좀 방향은 그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리를 좀 더 많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한다면 조금 더 회전을 끝까지 주면서 피니시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샷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많이 챙기고 있으면 내가 이쪽 상황 저쪽 상황에 따라서 여러 샷 메이킹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스윙만 가지고 스윙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스윙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상황에 따라서 맞는 스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프로님 이렇게 하니까 공이 안 맞아, 저렇게 하니까 공이 안 맞아. 그러면 그럴 때 조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손목을 쓰지 않고 하체 회전 쭉 딸려 나가는 방법. 그래서 순서가 이 동작에서 하체 회전, 골반, 상체까지 마무리까지 가시면 되는데, 순서로 치면 이걸 연습을 하실 때 박자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설명을 할 때 골프는 왈츠 템포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으로 쳐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티칭 프로 라이센스를 딸 때도 이 박자 리듬에 따라서 어떻게 스윙 메커니즘이 변하는지에 대한 논문으로 저는 그걸 하기를 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골프에 접목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연습을 할 때 도움이 되는지, 혹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템포의 음악을 듣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스윙 템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 템포랑 비슷한 템포를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4분의 3박자 왈츠 템포, 혹은 8분 6박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런 느낌인데 백스윙, 다운스윙의 느낌이에요. 그럼 이 템포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랑 황프로만 봐도 스윙 템포가 굉장히 달라요. 저는 엄청 좀 느린 편이고, 프로들 중에서 스윙 템포가 굉장히 느린 편이고, 황프로는 또 프로들 중에서도 스윙 템포가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각자의 가지고 있는 스윙 템포가 있지만, 그래서 황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제자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빠르게 치는 건 잘 하니까 좀 더 소프트하게 치는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얘기도 저는 많이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필드에서 코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샷의 리듬을 100%를 가지고 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정말 파5 같은 경우에서 거리가 많이 남았을 때, 뭐 세컨샷 우드를 칠 때, 혹은 드라이버가 좀 캐리로 넘어가 줘야 될 때,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을 좀 태워서 좀 낮게 쳐야 될 때, 이럴 때 아닌 이상은 정말 전 100%의 샷을 많이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저는 6에서 70% 정도의 스윙 템포로 저는 코스에서 늘 샷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샷을 하는 걸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고, 코스에서 또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항상 샷을 할 때는 뭔가 눈으로 볼 때나 찍어서 볼 때랑 템포의 차이가 좀 느껴진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되게 빠른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느리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느린데 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되게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저희도 연습장에서도 보면 샷을 하고 나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스윙 템포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쳐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템포랑 내 몸이 들어가는 순서의 시퀀스를 맞춰보면서 이 템포에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스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코스에서는 늘 100%의 스윙이 아니라 60% 정도의 힘만 가지고 스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특히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에서 내가 이렇게 쳐서 내가 거리가 갈까? 이 거리가 다 가줄까 과연?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뭐 필드를 가실 때 친구분들이랑 뭐 명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내기를 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늘 타이트한 상황에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좀 프리한 상황에서도 공을 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연습장에서 가지고 있는 60에서 70% 정도의 템포만 가지고 샷을 했을 때 나오는 거리가 있겠죠. 저희는 QED라는 이 기계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 기계를 선택을 할 때까지는 한 6개의 회사의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쳐봤어요. 그 기계들 중에서 이 QED를 선택을 한 이유는 코스랑 거리감이 제일 정확해서, 그리고 스핀량이 제일 정확해서. 저는 뭐 저랑 같이 필드를 나가본 분들 아시겠지만 숏게임에 굉장히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어프로치 샷은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숏게임으로 많이 세이브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숏게임이 자신이 생긴 이유는 그만큼 숏게임 상황이 많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제일 못 치는 게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 거리가 다른 프로들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이에요. 한 230, 40? 많이 갈 때는 뭐 6, 70까지도 가는데, 보통 샷을 했을 때는 한 240, 50 정도 가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가신 아마추어 분도 있어요. 우리 박상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드라이버를 멀리 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제가 또 백티에서 치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치고 나면 롱아이언이 많이 남아요. 남은 거리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파4에서 드라이버를 쳤을 때 롱아이언이 많이 남으시는 분, 혹은 뭐 숏아이언이 많이 남으시는 분, 차이가 있겠지만, 롱아이언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만큼 정확도가 숏아이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린을 딱딱 맞춰서 칠 수 있는 환경이 못 됐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코스도 굉장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숏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필드를 나가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보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버디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기복 없이 그냥 팔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로 골프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좀 다이나믹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거리가 멀리 가서, 뭐 우리 황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언더파를 빵 치는 경우도 있고 오버파를 빵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골프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 없는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고, 또 황프로한테 없는 장점이 저한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숏게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린을 미스를 했을 때 어프로치를 정말 잘 해서 최대한 팟세이브를 해야지만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숏게임 연습을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잘하는 거를 누구보다 잘하게 만들자,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체만 잡으면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모든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생각하는 채는 다 드라이버예요. 야, 내가 드라이버만 잘 맞으면 무조건 싱글 할 것 같은데, 오비만 안 나면 언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더 잘 된다고 해서 다른 클럽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드라이버를 치는 경우보다 이 숏아이언이나 샌드 어프로치를 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접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프로치를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프로치까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48도, 52도, 56도를 가지고 다녀요. 뭐 여자분들로 치면 뭐 샌드 A 이렇게 뭐 클럽을 가지고 다니는 건데, 보통 뭐 50, 54, 58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뭐 52, 56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대부분 52, 56으로 모든 샷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그린이 실질적으로 코스에 나가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순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리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랜딩 지점을 보겠죠. 이게 경사일 수도 있겠죠. 랜딩 지점을 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탄도예요. 어프로치의 탄도. 탄도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띄워 쳐서 런을 줄이고 붙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굴려 쳐서 공을 보낼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탄도다.
왜냐하면 탄도에 따라서 클럽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고, 어드레스 섰을 때 볼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고, 샷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고, 뭐 클럽을 세워서 놓느냐 높여 놓느냐에 대한 많은 세팅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탄도예요. 탄도만 가지고도, 이 두 가지의 채만 가지고도 8가지의 샷을 할 수 있거든요. 한 채당 4가지 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샷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클럽 하나만 가지고도 4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6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20m를 친다고 하면, 자, 노멀한 샷을 쳤을 때는 어드레스를 할 때 하체를 열어놓고 가운데에 위치한 상황에서 샷을 하게 되겠죠. 근데 좀 굴러서 가야 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볼의 위치를 오른발 쪽으로,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쪽으로 두시면 클럽이 여기 있을 때보다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뀌냐? 볼의 위치도 바뀌지만 손의 위치가 바뀌어요. 핸드 퍼스트를 하게 되겠죠. 좀 더 핸드 퍼스트 각이 많아져요. 그러면 내 로프트도 56도에서 이게 50도까지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50도를 가지고 샷을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캐리 거리는 짧아질 거고 런 거리는 길어질 거고. 그치만 그러면 그냥 피칭을 잡고 이렇게 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맞는 말인데, 체에 따라서 이 그루브가 다르게 돼 있어요. 맞는 면적이.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이 하이토우라는 웨지고요. 이거는 피칭이라는 클럽인데 헤드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얘는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이고, 얘는 굉장히 좀 이거에 비해서는 좀 작은 좁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클럽들을 선택을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맞는 면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맞는 면적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미스샷의 확률도 적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골프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내가 최대한 미스의 확률을 줄이고 할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오른발 쪽에 두고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한 다음에 샷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떠서 가야 돼요. 언제 떠서 가야 되냐? 뭐 내리막이 심할 때라든지, 앞에 경사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벙커나 뭐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좀 떠서 가겠죠.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러프가 굉장히 길게 남아 있고 핀이 여기 있을 때, 핀과 러프 사이의 공간이 짧을 때 조금 떠서 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왼발 쪽으로 공을 옮기게 되면 손도 뒤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헤드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있어요. 헤드를 열릴 때 이때 많이 미스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헤드가 자연스럽게 열리면 끝쪽이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와이드하게 빠져요. 스퀘어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샷이 되겠죠. 그러면 웨지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그루브를 이런 방식으로 태우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굉장히 겁내하시면 열려있네? 내가 되게 열려있으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내 몸이 왼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핸드 패스의 선대로 들어오면 공을 가운데로, 헤드가 열린 만큼 내 몸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드레스 설 때 대부분 프로들이 보면 왼쪽 골반 이렇게 열어놓고 셋업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노멀한 아이언샷을 할 때는 셋업을 이렇게 섰을 때 스퀘어의 스탠스를 많이 선단 말이에요. 물론 구질에 따라서 조금 크로스 스탠스를 서시는 분도 있고 오픈 스탠스를 서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스퀘어의 스탠스를 서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이론이에요. 백스윙이 갔다가 하체 회전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럼 공이 이 상태에서 맞는단 말이에요. 골반이 열린 상태에서. 하체를 쓰게 되면 골반이 열린 상태에서 샷을 하게 되는데, 어드레스를 할 때 하체까지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몸의 변형이 많아져요. 그러면 섬세함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골반을 열어놓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하체를 이미 써놓고 이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오는 거야. 나는 이미 하체를 써놨기 때문에 상체만 쓰면 내 스윙은 된다
라는 거예요. 이미 나의 셋업은 여기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상체만 되감기를 했다가 플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체의 어깨 움직임만 가지고 정교하게 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호 친구랑 줄당기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처럼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하체를 쓰면 힘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얘는 악셀, 얘는 얼라이먼트, 손목은 핸들이에요. 차로 치면 악셀을 미리 밟아 놓고 나서 나는 이미 악셀을 밟아 놨으니까 핸들만 가지고 샷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어프로치 실수를 하는 부분이 여기서 올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백스윙 갈 때 손목을 이렇게 과도하게 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소문자 Y자를 갔을 때 저는 여기 왼쪽 겨드랑이 압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쇼게임에서 왼쪽 겨드랑이에 압력이 있으면 몸이랑 팔이 같이 일체감 있게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어프로치를 이렇게 팔로 하느냐 손목으로 하느냐 팔꿈치를 접으면서 하느냐 붙여놓고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왼손의 악력을 조금 더 세게 잡아요. 이거는 뭐 하나의 팁일 수 있는데 왼손에 이 손가락 3개의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쥐고 저는 샷을 하거든요. 오른손의 압력이 세지면 왼손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오른손 골퍼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왼손의 힘보다 오른손의 힘이 세단 말이죠.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 오른손의 악력이 세지면 왼손의 악력이 오른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손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거는 샷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오른손의 악력이 왼손의 악력보다 심해지면 공이 좀 왼쪽으로 가고 왼손의 악력이 오른손 악력보다 과도하게 많아지면 공은 좀 슬라이스가 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의 힘이 강하면서 왼손을 덮어버리는 샷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왼쪽으로 공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상체 팔의 움직임도 빨라질 거고 중력 가속도를 더 세게 받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골반 회전 이후의 샷보다는 오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탑 모양에서 팔의 손의 악력은 똑같이 악력의 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골반 회전을 하면서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 스루가 되면서 피니시까지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드로우볼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팔로우에서 손목을 좀 이렇게 덮어서 치실 거고 페이드를 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대로 손목을 가지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고 도는 느낌이 가운데에서 제자리 회전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요즘 프로들처럼 칠 수 있어요. 골프를 오래 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 프로님들이랑 요즘 신인 프로들이랑 샷이 굉장히 달라요. 치는 모양 자체가. 옛날에는 굉장히 스윙이 다이나믹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베노건이라든지 우리 뭐 잭 니클라우스 같은 그런 완전 올드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이만큼 써서 이만큼 백스윙을 했다가 뭐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런 모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